안녕하세요. 비일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저는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이라는 곳에 단독주택을 촬영하러 대자동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체 9세대 중에 모델하우스 2개가 있어서 각각 나눠서 촬영하고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여기는 9세대 중에 4세대는 또 전세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보통 새집은 전세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요. 여기는 새집인데도 4세대는 전세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분양 상담을 받으러 나오셨다가 전세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소개해드릴 8동부터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고양시에 있는 단독주택 분양 현장입니다. 좌측으로 해서 8개 동이 지어져 있고요. 저 앞에 우측에 1개 동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9개 동이고 이렇게 9개 동 중에 4세대는 전세로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입지 조건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초등학교까지가 3.2km, 중고등학교까지가 4.6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고요. 마트까지가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역까지가 11km인데요. 삼성역에 가보시면 대형 마트를 포함해서 쇼핑몰 이용이 가능하고 2km 정도 더 이동을 하게 되면 바로 서울입니다. 구파발까지가 3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으니까 서울까지 2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고양시 단독주택 분양 현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집이 여기에 있는 8동입니다. 전체 대지 면적이 84평, 이 중에 도로 10평이 제외가 되고요. 건축 면적은 50평입니다. 1층이 22평, 2층이 14평, 다락방이 14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고요. 외장 마감은 저 윗부분은 조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아랫부분은 마천석, 천연석을 사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가스 사용은 어려운 지역입니다. 충전식 LPG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상하수도 기반시설은 갖춰져 있고 5폐수 직관입니다. 주차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경계 보이시죠? 이 경계를 따라서 저기까지 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입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된다면 2대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해 보입니다. 주차를 하고 나서 계단을 올라오면 여기 세대 현관이 나오는데 이 옆으로 이렇게 자투리 길이 있습니다. 이쪽에다 펜스를 마감해 주실 거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도 마당 쪽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실내에서도 마당 출입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쪽을 따라가서 마당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마당 공간인데요. 한쪽은 데크를 설치해 놨고 수도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요. 이 의자 뒤로 하나 설치를 해 놨습니다. 자, 내부에서 나오는 문은 이쪽에 있습니다. 자, 마당은 잔디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쪽이 동쪽 방향인데 산 쪽을 보도록 마당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아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당 공간입니다. 아래쪽에는 작은 천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요. 저쪽에 가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요청하시면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려갈 필요 없어요 라고 한다면 만들지 않는 거고요. 요 옆에 보이시죠? 저는 이렇게 한 번씩 내려가길 희망합니다 라고 한다면 옆집처럼 계단도 만들어 주신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당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이 도로 빼고 74평인데 그런 거 치고는 마당은 꽤 넓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부 영상 소개하도록 할게요. 세대 현관문은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레버 타입의 도어락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 면적이 22평 치고는 세대 현관이 넓은 편입니다. 가로 세로 폭이 다 넓고 신발장 4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2칸은 거울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엔 틈이 있기 때문에 자주 신는 신발은 밀어 보관할 수도 있고요. 이 세대 현관에는 따로 일괄소등 버튼은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문은 망임유리가 있는 삼연동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들어오면 좌우측으로 공간이 분리가 되는데
이쪽에 있는 거실 주방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바닥은 무광 포쉐리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가로 세로 폭이 다 4,000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소파 자리 쪽만 3,000이 조금 못 됩니다. 그래서 소파는 4인용 소파를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또 오픈 거실로 만들어 놨는데요. 층고가 5,000이 넘고요. 보통 이런 거실은 저 위에다가 시스템 에어컨을 달지 않고 스탠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한데요. 여기에는 저 위에다가 에어컨을 달아 놨습니다. 송풍구는 4개인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 놨습니다. 또 윗부분에 채광창 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창호는 KCC 이중창이 사용이 됐고요. 방향은 이쪽이 정남향입니다. 이 앞에 이 옆집의 마당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쪽으로는 특별히 뭐 막힌 게 없어서 요 앞으로는 집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은 거실 앞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부터 살펴봤고요. 스마트 월패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홈 IoT 사용이 가능한 집입니다. 자, 주방은 여기 가로폭은 좀 여유가 있는데 세로폭은 살짝 좀 짧은 감이 있습니다. 식탁은 4인용 식탁 놓고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살짝 좀 거실 쪽을 침범하기는 합니다. 냉장고는 이쪽에 한 대, 그리고 김치 냉장고는 다용도실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상하부장은 다 채워져 있습니다. 환기창 아래쪽에 개수대는 사각형의 깊은 것을 선택해서 설치해 놨고요.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그리고 레인지 후드는 그 위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포켓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닫이 문이 아닌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세탁실로도 사용을 하면서 이쪽에다가 김치 냉장고를 놓으시면 됩니다. 이 위로 수납장이 쳐져 있고 세탁기를 놓는 자리에도 박스 형태로 수납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 주방, 다용도실까지 살펴봤고요. 이쪽에 있는 침실을 좀 보겠습니다. 1층에 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방 크기도 충분히 넉넉합니다. 부모님들하고 같이 사시려면 1층 방은 부모님들께 내어주시면 좋겠죠. 모든 공간에 조절기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1층 방 안쪽에는 화장대가 있고요. 이 공간은 이렇게 포켓도어로 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1층 방에 화장실입니다. 비대 설치가 되어 있고 세면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샤워는 하기에는 좀 부족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샤워기도 따로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환기창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파티션으로만 분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문을 따로 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문은 이 앞에서 열고 닫고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자, 이쪽에 1층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2단 수납장 있고 선반도 있고요. 양변기, 세면대 다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번에도 역시 양변기에는 비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로폭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 샤워 공간은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폭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동식 욕조를 놓고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는 1층 메인 욕실을 봤고요. 자, 이쪽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문을 열고 마당 쪽으로 이렇게 출입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가 써있죠. 유리문 교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을 통유리로 바꾸실 거라고 합니다. 여닫이 문인 건 똑같은데 이 가운데 공간을 유리로 채워 주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당이 보이니까 지금보다는 더 낫겠죠.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올라가기 전 이 계단 옆 아래쪽 공간에 이렇게 비어져 있으니까 여기를 문을 닫아서 창고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짐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다 계절용품을 넣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계단 폭은 여유가 많습니다. 꽤 긴 폭의 계단이고 올라가는 중간에 환기창, 채광창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틀어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오면 여기가 2층의 거실, 보조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거실로 쓰기에는 이 폭이 좀 짧기는 해서 아주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는 거실 공간은 아닙니다. 지금 DP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놓고 차를 마시는 공간으로 활용은 가능하겠죠. 또 한쪽에 수납장은 채워져 있기는 한데요, 이쪽에 뭐 개수대가 있거나 그리고 쿡탑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살짝 좀 바처럼 연출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픈 거실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아래층 거실이 내려다 보입니다. 2층 미니 거실 앞쪽으로 해서 미니 테라스가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꽤 긴데요, 폭은 살짝 좀 짧습니다. 그래도 길이가 기니까 한 번씩 머리 식히는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끝에 와보면 이쪽에도 전기 콘센트가 있고요, 이쪽에도 전기 콘센트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수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쪽에 2층의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 약간 직사각형인데 성인이 쓰기에 무리는 없는 크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방도 바깥쪽에 보면 작은 발코니 공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역시 수도, 전기 콘센트 다 있기 때문에 물을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아주 넓지는 않으니까 한 번씩 머리 식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는 뷰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저 앞에 보면 여기서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무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덤이 옆에 있는 게 싫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이 현장은 과감하게 패스를 하셔야겠죠. 첫 번째 방도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2층의 두 번째 방 역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방 크기는 1층 방처럼 넉넉합니다. 이쪽을 안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겠죠. 다만 방마다 따로 북박이장이나 드레스룸 공간이 없는 건 살짝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이쪽이 2층 메인 욕실인데요, 수납장이 있고 환기창이 있고, 그리고 역시 선반 아래쪽에 양변기 세면대, 양변기에는 비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 공간 역시 이렇게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이쪽 가로폭도 여유가 있고요, 여기 세로폭도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동식 욕조는 2층 메인 욕실에 놓고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2층의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여기는 여닫이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공간이 꽤 여유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탁실을 이쪽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또 뭐가 써있길래 여쭤봤더니 여기 뭐 팬트리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납장을 설치해달라 요청을 하시면 수납장 설치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2층에 있는 공간들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락방으로 다 올라오면 요 끝에서 머리를 살짝 숙이셔야 합니다. 저는 이미 당했습니다. 자, 올라오면 다락방이 꽤 넓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4평이나 되다 보니까 꽤 크겠죠. 이렇게 넓은 다락방이 있고요. 다락방의 층고는 이쪽이 1900 정도 되고요, 이쪽이 1700, 이쪽은 더 낮죠. 이쪽은 성인이 서서 다니긴 좀 어렵고 이쪽 라인들은 다 성인이 서서 다닐 수는 있는데 살짝 좀 층고는 낮은 편입니다. 한쪽에 수납장을 다 채워놨는데요, 처음에는 다 수납장이겠지 했는데 열어보다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예, 다락방 창고로 쓰기에 딱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도 이런 공간이 다락방에 있었는데요. 여기를 반려동물 전용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분이 이걸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다락방은 보시는 것처럼 전기 패널 난방입니다. 자, 마지막은 다락방에 있는 미니 테라스 공간입니다. 2층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이 생겼습니다. 폭은 짧은데 길이는 굉장히 긴 미니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이 다락방에 있는 미니 테라스에는 전기 콘센트나 수도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확실히 위로 올라오니까 이제 전망은 더 좋아졌죠. 그래서 무덤도 더 잘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양시에 있는 단독주택 분양 현장에 8동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했고요. 이어서 저 앞에 있는 9동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